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22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이 드디어 실시되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가 자격시험이라 많은 기대와 함께 치루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전국 28개 고사장에서 힘들게 실시되었는데요. 응시생이 대략 1만 5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응시하여 원래 고사장을 서울 대전에서 치르기로 했는데 확대된 것이라고 하네요. 화장품과 관련한 타 산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고, 그리고 국가 자격시험의 첫 시험이라 조금은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도 있었기에 더욱더 몰렸을 것이라고 추론해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맞춤형 화장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식약처에 먼저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한 자만이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융합형 산업으로서 화장품의 위상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맞물려서 더욱더 부합되는 그 맞춤형 화장품, 개인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신설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법령의 측면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2018년 3월 13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화장품법은 새롭게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또는 소분을 담당하는 자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 칭하였고요. 세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격시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 시행 시기를 2년 뒤인 2020년 3월 14일자로 정하였는데요. 그 사이에 총리령으로서 그 세부적인 그 사항들을 2019년 8월 달에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법 시행 규칙으로서 그 개정안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르고 있고요. 조만간 3월 14일 이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화장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그 화장품의 정의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한 것이고요.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그리고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사법에서 얘기하는 이 물품은 하기에 가, 나, 다고요.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그리고 양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 이러한 부분들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광고나 표시는 화장품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화장품법에 부합한 화장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과 그리고 외국에서 제조해서 수입한 화장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서 혼합한 화장품을
화장품법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나눈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의 경우는 시중에 팔고 있는 에센스라는 그런 화장품에 로션이란 그 화장품을 혼합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맞춤형 화장품으로서 팔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에센스의 시각처장이 정한 원료, 예를 들면 그리세린이나 이러한 그런 원료들을 혼합을 해서 판매한 화장품도 맞춤형 화장품이라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500ml짜리의 그런 로션을 50ml씩 나누어서 소분해서 판매하는 이 화장품도 맞춤형 화장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화장품은 주로 개인별 1대1 상담을 통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아무나 혼합 소분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의 최적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고 혼합 소분을 담당하는 조제관리사를 둔 이유입니다. 또한 그 조제관리사를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차트는 그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시험 방법, 시험 과목, 문항 유형, 시험 주기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총 4개의 과목을 치르고요. 그리고 총점 10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 기준은 제한이 없고요. 이제 각 과목별 화장품법의 이해, 또 제조와 품질 관리, 유통화장품 안전 관리, 맞춤 화장품의 이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월과 9월 2회 실시 예정인 국가자격시험의 세부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식약처 발표 자료를 참조로 한 것인데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여지가 있음을 미리 주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인 화장품법의 이해입니다. 이 화장품법의 이해는 선다형 7문항, 단답형 3문항으로 총 1000점 만점에 100점 배점입니다. 이러한 화장품법의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법령 체계, 또 화장품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도 화장품은 또 포장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또 원산지에 관련된 관세법과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다양한 법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법령 체계와 또 검색 방법 등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화장품법은 각 세부 내용에 대한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조문의 연결고리를 파악한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제관리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법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객과의 그 상담을 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에 대한 입력, 관리, 상담에 대한 법적 세부 내용들을 세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벌칙 조항은 굉장히 엄중해서 이에 대한 주의도 매우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입니다. 선다형 20문항과 단답형 5문항으로 총 1000점 만점에 250점 배점입니다.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화장품의 사용 제한 원료, 화장품 관리, 또 위해 사례 판단 및 보고 등 5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입니다. 선다형 25문항만 구성되어 있는 총 1000점 만점에 250점 배점입니다. 그 맞춤형 화장품을 얼마나 잘 안전하게 제조하여 유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들입니다. 화장품 법령 체계 중 고시에 해당하는 CGMP라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세부 사항을 많이 참조를 하였는데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3가지 항목, 작업장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관리, 설비 및 기구관리입니다. 작업장은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작업장에 대한 위생이고요. 또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람, 작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설비나 기구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어서 내용물 및 원료 관리가 있고요. 또 포장지의 관리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네거티브 리스트 체계로 원료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즉,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한 후 이를 제외한 모든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원료의 혼합물들이 바로 내용물이죠. 이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포장재이고요. 이렇게 내용물을 포장한 것이 완제품, 즉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원료, 내용물, 포장재의 안전관리를 통해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의 주요 항목이며 세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과목입니다. 선다형 28문항, 단답형 12문항, 총 40문항이죠. 총 1000점 만점에 400점 배점입니다. 가장 많은 배점이 있는 부분이니만큼 매우 중요한 과목이죠. 총 8개 주요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 그리고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 그리고 관능 평가 방법 및 절차, 제품 상담입니다. 또한 제품 안내, 혼합 및 소분, 충진 및 포장, 재고 관리 등 총 8가지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개별 고객을 상담하고 또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 소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과목에 대한 세부 사항과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마도 제1회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았을 때는 화장품의 피부, 모발, 원료, 제형, 기술 등의 아주 기본적이고 세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모든 전과정과 또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화장품법의 세세한 정밀한 이해와 기타 화장품법과 관련된 타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또한 암기할 사항들은 반드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시행과 더불어서 확정되는 세부 규정인 시행 규칙과 이에 따른 고시 및 가이드라인 등의 법령 내용들도 세밀하게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이용해야 할까요? 식약처에서는 본 시험에 대한 어떠한 교재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또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참조 자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화장품 법령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화장품 분야의 고시들, 주로 이 화장품 주관 부서인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고시들인데요. 총 17종이라고 하였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또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등등 다양한 세부 고시들과 또 여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이러한 내용들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또 맞춤 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제1회 시험 때는 이 부분이 시험 전에 제공되지 않아서, 발간되지 않아서 에러를 겪었습니다. 여하튼 시험 전에는 시험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나 또 교재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는 제1회 시험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협회나 기관 등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도 높아진 교재들과 수강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응시생 여러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교재와 수강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서 저는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교재와 수강을 하실 때 이러한 법조문을 잘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빈번하게 변경되는 개정 법안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정 법안들 뿐만 아니라 법조문들을 잘 찾아내고 또한 궁금한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키우는 것이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무엇인지, 또 국가자격시험 과목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잘 이해하셨나요? 제1차 시험을 토대로 차후 치루어질 9월에 시행되는 시험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 나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강의는 독학으로 도전하는 응시생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좋은 자료와 강의로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본 시험에 필요한 참조 자료를 모아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 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